여러분, 60세가 넘으면 통장에 최소 3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전문가는 5억, 심지어 10억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안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시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통장 잔액 확인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한번 보고 또 보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잠은 안 오고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5천 원이 아깝습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트에 물건 담았다가 빼고 계산대 앞에서 또 한 번 망설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물가에 몇 억은 있어야지. 우리 친구는 5억 있는데도 불안하대.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준비를 잘못한 걸까 자책하게 됩니다. TV를 켜면 더 심합니다. 노후 준비 최소 10억 필요, 연금만으로는 불가능. 듣다 보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속고 계신 건 아닐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이 순자산 2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불행하게 사십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필요한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둘째, 그 금액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는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통장 정리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죠.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약 5억 4천만 원입니다. 맞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요. 100억 가까이 가진 사람 한 명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전체 가구 절반 이상이 3억도 안 됩니다. 10가구 중 3가구는 1억도 안 됩니다. 놀랍죠? 근데 그분들 다 살고 계십니다. 잘 살고 계세요. 1인 가구로만 보면 어떨까요? 평균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체 평균의 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신다면 2억이면 평균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쓰실까요? 통계청에서 또 조사했습니다. 1인 가구가 한 달에 평균 163만 원 쓴답니다. 부부라면은 대략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쓰십니다. 하지만 노인 가구라면 더 적게 쓰실 것입니다. 그럼 연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국민연금 2025년 기준으로 평균 60만 원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34만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기초연금만 55만 원쯤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163만 원 쓰는데
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족한 게 10만 원 남짓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 정도죠. 2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통장에 3천만 원만 있어도 20년을 버티는 겁니다. 비상금까지 합쳐서 1억 있으면 훨씬 여유롭게 사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외국 자료를 보시죠. 미국에서 조사했습니다. 은퇴하면 얼마나 필요할까? 은퇴 전 소득의 70에서 80%면 된답니다. 100%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은퇴하시면 출퇴근 안 하시죠. 교통비 안 듭니다. 직장 다닐 때 사던 옷, 신발 안 사도 됩니다. 회식비 안 듭니다. 경조사비도 줄어듭니다. 자녀 키우는 돈도 이제 안 듭니다. 집 대출도 다 갚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에 300만 원 쓰셨다면 은퇴 후엔 21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가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75세 넘으신 분들이 65세 때보다 훨씬 적게 쓰시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밖에 안 나가니까 쓸 일도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65세 때 200만 원 쓰셨다면 70세 되면 160만 원이면 된답니다. 75세 되면 더 줄어듭니다. 물론 병원비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쓰는 돈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노후에 얼마 있으면 좋겠냐고 부부 기준으로 월 268만 원이라고 답했답니다. 그런데 이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적게 쓰시면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복지 혜택 잘 쓰시니까요. 경로당 무료 식사 드시고 복지관 무료 프로그램 다니시고 도서관 가시고 보건소 무료 검진 받으시고 이런 거 다 활용하시면 실제로 쓰는 돈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통계에 보면 66세 이상 분들 중에 10명 중 4명이 어렵게 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살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받으시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받으시면서 버티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 통장에 1억이든 2억이든 가지고 계시다면요. 이미 평균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옛날 철학자들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바라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닙니까? 중요한 건 돈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게 진짜 부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계산기 준비하시고요. 간단합니다. 한 달에 얼마 쓰시는지 적어 보세요. 그리고 12개월을 곱하세요. 1년 생활비 나오죠. 거기에 20년이나 25년을 곱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달에 150만 원 쓰신다면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800만 원입니다. 1년에요. 이걸 25년 곱하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맞네요. 그런데 여기서 연금 빼야죠.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고 치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25년이면 3억입니다. 4억 5천에서 3억 빼면 1억 5천입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돈이 1억 5천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적죠.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시면 막연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3개로 나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만 쓰시면 불안해요.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3개로 나누세요. 첫 번째 통장, 생활비 통장입니다. 여기엔 딱 한 달 쓸 돈만 넣어두세요. 150만 원 쓰시면 150만 원만요. 연금 나오면 이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게 설정하세요. 그럼 매달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두 번째 통장, 비상금 통장입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넣어두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병원에서 갑자기 큰 돈 써야 할 때, 집 고쳐야 할 때, 큰 경조사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세 번째 통장, 여유금 통장입니다. 나머지 돈 다 여기 넣으세요. 1년짜리 정기예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비 통장만 보면 되니까 불안이 없어져요.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한 달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정하세요. 너무 빡빡하게 잡지도 마시고 너무 여유롭게 잡지도 마세요. 딱 현실적으로요. 부부 기준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적당합니다. 혼자 사시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이요.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볼까요? 관리비하고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대략 30만 원입니다. 식비가 제일 많이 들죠. 60만 원 정도 잡으세요. 병원비하고 약 20만 원, 핸드폰, 보험, 매달 나가는 돈 15만 원, 나머지 15만 원은 여가비, 경조사비입니다. 이렇게 딱 항목별로 정해 놓으세요. 그럼 어디서 세는지 바로 보입니다. 관리가 쉬워져요. 네 번째, 연금을 최대한 받으세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죠? 기초연금은요, 기초연금 신청 안 하신 분 많습니다. 꼭 하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하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입니다. 기초연금 받고 싶은데요 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집으로 찾아와서 도와줍니다. 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34만 원입니다. 부부면 55만 원쯤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1년에 400만 원 버리는 겁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이에요. 꼭 신청하세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치면 부부 기준 월 1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만약 이제 60세이고 아직 일을 하고 계시다면 개인연금을 넣어두세요. 개인연금이 추가되면 이것만으로도 기본 생활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금을 정확히 정해두세요. 비상금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적으로는 5천만 원입니다. 왜 이 정도냐고요? 눈 수술하거나 무릎 수술하시면 한 번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듭니다. 실비보험도 적용되지 않죠. 집수리가 몇백만 원입니다. 큰 경조사 한 번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이런 게 한꺼번에 터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3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5천만 원 있으면 더 안심이죠.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급할 때만 쓰는 겁니다. 여행 가고 싶다고 쓰면 안 됩니다. 손주 용돈 주고 싶다고 쓰면 안 됩니다. 오직 비상시에만요. 여섯 번째, 여유금은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비상금 빼고 남은 돈 있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절대 위험한데 넣지 마세요. 주식 안 됩니다.
펀드 안 됩니다. 코인 절대 안 됩니다. 누가 고수익 난다고 꼬시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냥 은행 정기예금 드세요. 1년짜리로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비과세 5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 아시죠? 노후 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7번째, 공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러분, 세금 평생 내셨잖아요. 이제 받으실 차례입니다. 복지관가 보셨어요? 무료 프로그램 엄청 많습니다. 체조, 요가, 노래교실, 한글교실, 스마트폰 교실 다 공짜예요. 일주일에 3번만 가도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겁니다. 복지관 가시면 무료 식사 나옵니다. 점심 한 끼 3,000원이면 반찬 3개에 국밥 나와요. 한 달이면 9만 원 버는 거예요. 도서관도 가보세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전기세 안 들고 책도 실컷 봅니다. 친구들도 만나고요.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 해줍니다. 독감 예방 주사도 공짜고요. 병원비 아낄 수 있어요. 버스, 지하철 무료로 타시죠. 박물관, 미술관 무료입니다. 국립공원 무료예요. 이런 거 다 활용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은 절약됩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꼭 활용하세요. 8번째, 건강에는 돈 아끼지 마세요. 생활비는 아껴도 건강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병원 가야 하면 가세요. 아프면 바로 가세요.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병 됩니다. 더 큰 돈 듭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암 검진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 훨씬 적게 듭니다. 약 먹으라고 하면 꼭 드세요. 영양제 필요하면 사 드시고요. 몇만 원 아끼려다가 건강 망치면 몇백만 원 듭니다. 운동도 하세요. 복지관 무료 프로그램 다니시면 됩니다. 아니면 동네 한 바퀴 걷기만 해도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9번째, 자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녀가 도와주면 고맙게 받으세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듭니다. 결혼하고 애 키우고 집 사느라 힘들어요. 거기에 부모님까지 모시면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는 게 자녀한테 도움이 됩니다. 짐 안 되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명절 때 용돈 받으면 고맙게 받으세요. 하지만 그걸로 생활비 계획 세우면 안 됩니다. 언제 안 줄지 모르니까요. 관계는 사랑으로, 경제는 독립으로, 이게 답입니다. 서로한테 좋습니다. 10번째,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세요. 1월하고 7월, 1년에 2번 점검하세요. 통장 잔액 확인하세요.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진 않나요? 비상금 건드린 거 없나요? 연금 잘 들어오고 있나요? 금액 바뀐 거 없나요? 건강은 어떠세요? 새로 생긴 병 없으세요? 병원비 얼마나 나갔어요?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계획을 조금씩 조정하세요. 돈이 부족하면 지출을 줄이시고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쓰시고요. 계획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바꾸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만 점검하시면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보고 계신 게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저는 3번 실천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한테 이 현실적인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불안을 들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통장에 수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현명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TV에서, 뉴스에서, 주변에서 10억 원 있어야 한다. 5억 원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 말에 가슴 철렁하셨죠?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불안 마케팅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셨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신은 뒷전이셨죠. 자녀 교육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셨죠. 부모님 봉양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세금 꼬박꼬박 내셨죠. 충분히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얼마 있든 이웃이 얼마 있든 그건 그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속도로 여러분 방식으로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셔도 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영화 보고 싶으면 보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1억이든 1억 5천만이든 2억이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돈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적게 가진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검소한 겁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당장 통장을 3개로 나눠보세요.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통장 걱정 없이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서 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1억 5천만에서 2억이면 된다는 걸요. 연금 잘 활용하고 복지 혜택 잘 쓰면 된다는 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은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으로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으로요.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노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5가지 비밀, 돈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해 보이시고 또 어떤 분은 뭔가 허전해 보이시더라고요.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됐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은 좀 부족해도 매일매일 웃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비결이 뭘까?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동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 유독 밝고 건강해 보이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눈빛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저는 그분들이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5가지만 갖추면은 노년이 정말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이 든다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플까봐, 외로울까봐,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이런 걱정들 누구나 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해 두시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족한 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나이 70, 80이어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80 넘으신 분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5가지 비밀.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이게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기간,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73세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10년은 아프면서 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돈이 수억 원 있어도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본인이 아파서 고생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7이신데 정말 팔팔하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오후에는 탁구장 가시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십니다. 그분한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관리했어.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적당히 하고 꾸준히 운동했지. 그게 다야. 반대로 이런 분도 계세요. 젊을 때 사업 엄청 잘하셔서 돈 많이 버셨는데 밤낮 없이 일하고 술, 담배 하시면서 몸을 혹사하셨어요. 지금은 큰 집에 혼자 계시는데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도 안 좋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지혜도 빛을 잃고 힘도 쇠하고 부도 쓸모없고 쾌락도 즐길 수 없다. 250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시고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시고 잘 드시면 됩니다. 몸은 정직해요. 관리하는 만큼 답을 해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몸 상태 한번 돌아보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진 않습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정말 힘듭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그래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60 넘으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퇴하고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준비 없이 버티겠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아는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 중반이신데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집세 내고 밥 먹고 병원 다니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젊을 때 좀 모아둘 걸 그랬어. 그때는 애들 키운다고 살림한다고 정신없어서 내 노후는 생각도 못했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집장만 한다고 정작 본인 노후는 못 챙기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꼭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여행도 가고 이 정도만 되면 행복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존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부모한테 돈 달라는 소리 듣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자식도 살기 바쁩니다. 본인 가정도 있고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립해서 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으셨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에다가 개인연금 조금, 예금 조금 있으시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분은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 주시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관계도 더 좋아지고 서로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꼭 필요한 데만 쓰고 조금씩이라도 모으거나 개인연금을 넣어두세요.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도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기십시오.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적어도 내가 쓸 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한테도 당당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위축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면 외롭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다. 이게 전부였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관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회사도 다니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생겨요. 제가 아는 최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은퇴하셨는데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으셨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 보고 낮잠 자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냐면 동네 복지관 운동시설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는 사람도 생기고 같이 화투도 치고 운동도 하게 되셨대요. 지금은 매일 아침 8시면 복지관 가신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50%나 낮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담배 하루 15개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좋은 관계라는 게 뭡니까?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입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너무 간섭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면 충분합니다. 둘째, 친구입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자식은 바쁘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나랑 같은 처지니까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으면 그게 힐링이 됩니다. 셋째, 이웃입니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길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이게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다른 모든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두 명만 있어도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세요. 그게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4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은 안 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들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은퇴 후 5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을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머리도 안 쓰고 몸도 안 움직이니까 금방 늙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실 때는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이제 푹 쉬어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누워 계시고 TV만 보시고 낮잠 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또 낮에 피곤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우울증까지 오더래요. 그분 부인이 걱정돼서 권하셨답니다. 당신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봉사자 모집한대요.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처음엔 싫다고 하시더니 부인이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나가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지셨어요. 일주일에 3번 도서관 가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나가세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친해지시고 일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은 우리를 3가지 악으로부터 지켜준다. 권태, 타락, 궁핍.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이 있으면 권태롭지 않고 정신이 또렷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니까 뇌가 늙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이라는 게 꼭 돈 버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도 좋고 봉사도 좋고 손주 돌보기도 좋고 텃밭 가꾸기도 좋습니다. 뭐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규칙적으로 할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몰입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할 일이 있어야 몰입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여사님인데 1년에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서예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혀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 가셔서 배우시고 집에서도 매일 연습하세요.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도 하시고 청첩장 글씨도 써주시고 손주들 이름도 써주십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참 좋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맞는 일이 뭘까?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산책도 좋고 글쓰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도 할 게 많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5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불평만 하세요.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몸 아프고 똑같이 돈 부족한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긍정적 태도라고 합니다. 건강이나 경제력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2분을 비교해 드릴게요. 2분 다 비슷한 처지십니다. 70 초반이시고 혼자 사시고 국민연금 받으시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조건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한 분은 매일 불평하십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옆집 김 씨는 자식이 돈도 많이 주던데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해요. 반대로 다른 한 분은 항상 밝으십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아침에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아. 우리 손주가 전화했는데 너무 귀엽더라.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친구도 많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2000년 전 말인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사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이걸 3개월만 해도 우울증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불평할 거리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그럴 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숨 쉬고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아는 강 여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80 넘으셨는데 정말 긍정적이세요. 그분이 젊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십니까?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 셋 키우고 정말 힘든 인생이셨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힘든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자식들 다 잘 키웠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내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과거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이 부정적인 노인보다 삶의 질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행복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걸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다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좋은 것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한테 인사를 받았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 한 달만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평할 거리보다 감사할 거리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경제적 여유, 좋은 관계, 할 일,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죠.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먼저 건강관리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매일 30분씩 걷는 겁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처음엔 힘들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그래도 마셔야 해요. 컵에 물을 담아두고 수시로 마시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은 끊으셔야 합니다. 70, 80여도 끊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혼자 힘들면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무료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병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번째, 경제관리입니다. 먼저 지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노트에 적어 보는 겁니다. 집세, 식비, 병원비, 통신비 이렇게 항목별로 적어보면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안 쓰는 구독료는 없는지, 너무 비싼 보험은 없는지, 작은 돈이라도 아끼면 모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주거급여, 통신비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여유 자금 있으면 저금을 드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비상금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빌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세 번째, 관계 만들기입니다.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한테요. 별일 없지 오랜만이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색해도 괜찮아요. 먼저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 생깁니다. 자식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별일 없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섭은 하지 마세요. 이웃한테도 인사하세요. 계단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날씨 좋네요 한마디. 이게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네 번째, 할 일 찾기입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습니까?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가보세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서예, 노래, 춤, 요가, 탁구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싸게 배울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도서관, 복지관, 어린이집, 봉사자를 찾는 곳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시간만 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행복을 줍니다. 정마땅한 게 없으면 일기를 쓰세요. 매일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손글씨로 쓰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나중에 읽어보면 추억도 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 노트를 쓰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한 줄씩만 써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가 전화했다. 이런 거요. 불평하고 싶을 때는 한번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다리가 아파가 아니라 그래도 걸을 수는 있어. 돈이 없어가 아니라 밥은 먹고 살아. 이렇게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이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나고 남은 남입니다. 제 인생에만 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산책하고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하고 모레는 감사 노트 쓰고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의 5가지 비밀, 건강, 경제적 여유, 좋은 관계, 할 일,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만 돈이 필요하고 나머지 4가지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건강은 관리하면 되고 관계는 만들면 되고
할 일은 찾으면 되고 긍정은 연습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노년은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늙고 자연스럽게 외로워지고 자연스럽게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은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산책 한번, 전화 한 통, 감사한 줄,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의 저는 오늘의 제가 만드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은 팔자 좋게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여러분처럼 평범했어요. 다만 조금씩 꾸준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나이들 권리가 있어요. 젊을 때 고생했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산책이든 전화든 감사 노트든 뭐든 좋습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팔자 좋은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